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10억일까요? 20억일까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큰 숫자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상위 1%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습관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령대별 상위 1% 진입 기준선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39세 이하는 13억 1천만 원입니다. 40대는 32억 원입니다. 50대는 34억 5천만 원입니다. 60대 이상은 44억 9천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특히 40대 기준 32억 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분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많을수록 진입 기준선이 높아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 활동 기간이 깁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시간도 깁니다. 자산이 쌓일 시간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상위권에 들어가는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 지점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같은 20억 원이라도 40대와 60대가 느끼는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상위 0.1%입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60대 이상 기준 무려 121억 5천만 원입니다. 44억 9천만 원과 121억 5천만 원. 같은 상위권 안에서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많은 분들은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들 사이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상위 1% 안에서도 또 다른 층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의 세계는 생각보다 층이 깊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상위 1% 진입선은 44억 8천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은 22억 5천만 원입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평균 순자산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차이를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산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익숙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그때 집은 그저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차이는 단순한 주소의 차이가 아니라 자산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업별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영업자의 상위 1% 진입선은 43억 원입니다. 근로자는 33억 2천만 원입니다. 약 10억 원 가까운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이 쌓이는 구성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자영업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체 자산의 74% 이상입니다. 상가입니다. 건물입니다. 토지입니다. 이런 자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거주주택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면 자산이 쌓이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들의 자산 규모에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32억, 45억, 121억.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소가 정작 주목한 부분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로 저축률입니다. 상위 1% 가구들은 대부분 소득의 40% 이상을 꾸준히 저축과 투자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40%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입니다. 쉽지 않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공통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많으니까 저축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소가 강조한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자산의 규모보다 이를 관리하는 태도와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여러 금융행동 연구에서도 소득 수준보다 저축 습관이 자산 형성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돈은 한 번 벌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굴러가야 합니다.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복리라는 것은 결국 시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에서는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부자의 기준선이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와 자영업자, 상위 1%와 상위 0.1%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고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얼마를 가진 사람인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공통점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투자 기법도 아니었습니다. 꾸준함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환경도 다릅니다. 출발선도 다릅니다. 하지만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부자들의 자산 규모보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의 40%를 저축한다면 지금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의 안정감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50대 조기 은퇴자들의 자산 관리 전략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